얼마나 되는지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을 때 n차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외우려면 머리 아파요.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으면 그 코드 정리를 잘 해놓고 순서대로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페이스트. 페이스트는 붙이다는 뜻이에요. 문자열을 그 뒤에다가 붙입니다. 문자열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스트링이라는 것 자체가 문자 또는 문자를 나타내는 문자열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sub 하면은 subset 어떤 거의 부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str 하면 문자열에서 내가 일부만 딱 가져오겠다. 즉 추출하겠다는 뜻이에요. 문자열에서. 그 다음에 str인데 스플릿 해줘요. 뭐냐면 어떤 문자형 벡터 x가 있어요. 그 x 문자형에서 내가 하나하나 뭘 기준으로 옵션을 줄 겁니다. 그 스플릿 기준으로 뗀다. 문자열을 다 내가 어떤 기준을 분리한다. 스플릿이 나눠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SUV라는 거는 두 가지가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SUV 함수는 sub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문자형 벡터에서 처음 나오는 올드 문자를 내가 새로운 문자로 한 번만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실습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어떤 거에서 내가 이걸로 바꿔줘. 이름을 바꿔줘. 그러면 그것만 바뀝니다. 근데 Gsub이라는 게 있어요. Gsub을 하게 되면 old, new, x예요. 즉 뭐냐면 old 문자를 전부 다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글이나 뭐 이런 거 쓰시다 보면은 요 딱 찾아가지고 요 글자가 내가 오타를 했어. 그리고 요거를 요걸로 바꿔줘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바꾸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오케이 누르면 Gsub인 거예요. 전체 다 바꾼다. 하나 여기 이 문자에서 요거 하나 내가 오타하고 있는데 여기만 한 거야. 다 바꾸면 안 돼. 그러면 요 하나만 바꾸던가. 얘 기능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실습을 해보시면 합니다. 자, 그러면 13번째 실습 파일을 보시고 여시고 문자열 추출과 변형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형과 자료 구조 변환에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as라는 거는 자, 뭐로 써.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as 하시고 원하는 자료형으로 바꾸시면 돼요. 왜? 자료 구조형이 같아야 서로 뭐 문자열을 뭐 붙이거나 페이스트해서 아니면은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섭해서 뭐 바꿔주던가 이게 가능하잖아요. 자료 구조형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s.character 하면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주고 as.numeric 하면 수치형 이걸 좀 많이 쓰죠. 왜? 어떤 우리가 정형 데이터로 만들어야 분석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as.complex 하면 복소수 다시 한번 말해주면 실수 플러스 허수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써요. as.logical 뭐야? true or false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료구조 변환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as.dataFrame 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스트로 만들면 그냥 뒤에다 리스트만 바꾸면 되고 행렬이면 as.matrix, 벡터면 as.vector 또 많이 쓰는 게 팩터예요. 팩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게 예를 들어서 종으로 분류 문제를 하게 된다. 아이리스 갖고 실제로 변환하는 걸 나중에 해볼 텐데 이거를 팩터로 바꾸셔야 돼요. as.factor 범주형 데이터로 바꿔. 그러면 생긴 건 뉴메릭이랑 비슷하게 바뀌어요. 근데 뭐야? 레벨이 있죠. 단계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습 파일 14번째 자료형과 자료구조 변환에 대해서 같이 실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날짜 변환이에요. 날짜 형식 변환. 예전에는 이게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코드 문제로. 그러니까 대충은 아셔야 되는데 데이터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자열 날짜는 틀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2020년 뭐 그렇죠? 3월 1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내세요? 이렇게 0301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형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이런 포맷이기 때문에 자, as 데이터라고 이거 뭐야 이거. 그렇죠? as.date예요. 이거 한마디 해야겠네. 이거 왜 이래 오타가. 그렇죠? 데이터라니 as.date예요. 그렇죠? 그래서 x1이라는 문자열 날짜가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2020 내가 0301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변환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예요? 형식을 포맷이라는 형식을 딱 내가 어떻게 해줘 하고 옵션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포맷은 자, 이렇게 문자형이니까 문자형 쌍따 해주시고 거기 안에 %y 그쵸? 요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year, month, date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실습 15번째 파일 날짜 형식 변환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해보면 될 거예요. 자, 같이 한꺼번에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가 그래프입니다. 자, 뭐냐면 삼전도예요. 삼전도는 뭐냐면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있는데 두 변수의 값을 점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정되어 있는 게 플롯이라는 삼전도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xy니까 x축, y축에 대해서 xy 이렇게 하시면 되고 플롯에다가 이걸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돼요. x는 y는 age, weight, 즉 age에 대해서 weight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삼전도로 보고 싶어 명령을 치시면 내장되어 있는 그 모듈에 의해서 보여줍니다. 그쵸? 근데 이걸 그냥 age, weight만 해도 나와요. 또 플롯, 포뮬라 자 어떤 형식을 해주냐 여기 할 때 이거 잘 알아두세요. 결과값을 먼저 써요. age에 따라서 weight가 어떻게 몸무게가 어떻게 바뀌냐 이걸 알고 싶으면 weight가 먼저 나오고 물결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R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컴마하고 데이터는 DAT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데이터를 쓰겠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코드가. 그래서 여기 다시 보지만 weight는 종속 변수 결과. 그렇죠? 이 age에 따른 weight 결과. 그리고 age는 독립 변수. 데이터는 DAT라는 걸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삼전도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pairs라는 함수. 그 DAT라는 아까 데이터가 있는데 그 pairs를 하면 이렇게 쫙 보여줘요. 한꺼번에. 자, 그래서 각각의 삼전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확장된 삼전도 행렬인데 이게 왜 좋냐? 이걸 보고 age하고 weight하고 좀 관계가 있네. 상관관계가 쫙 보여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가 뭐 인과관계가 있다든가 뭐 연관 분석을 한다든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요 뭐냐면 다 해볼 필요가 없이 이런 뭐 관계가 하나도 없는 것들은 그룹하고 에이지하고 그룹하고 웨이트하고는 뭐 관계가 하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는 것들만 내가 모아가지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고 다시 할 때 한꺼번에 보여주잖아요. 내가 하나하나 돌리지 않아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플롯을 볼 때 그룹하고 에이지 그렇죠? 그룹하고 웨이트, 에이지하고 웨이트 세 번을 해야 되는 걸 한 번에 끝내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이걸 하면 일단 멋있어. 그쵸? 보고서 같은 거에 낼 때, 얘 좀 분석 좀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끔 써먹으면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히스토그램하고 막대 그래프예요. 근데 막대 그래프는 딱딱 이산형 변수예요. 정리합시다. 딱딱 그쵸? 뭐 나이,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들의 키 평균 이해되시죠?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거. 근데 히스토그램은 밀도 함수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만약 평균을 연결한다면 자 그래서 각각의 이걸 어떻게 왜 막대 그래프처럼 하는 거면 이거 계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각각을. 그래서 코드 자체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기술 통계에 들어가면은 설명을 하겠지만 히스토리에 히스트라는 함수를 써서 하이트 그쵸? 하면 여기에 뭐냐 빈도수 프리퀀시가 이제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상자 그림은 우리가 나중에 이상치와 결측치 제거하거나 어떤 거를 알 때 필요한 거죠. 박스 플롯을 하게 되면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굵게 보이는 거는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전체만 10개 중에서 가장 나열을 했을 때 크기순 우리 알다시피 내빈차순 아니면 올리차순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중간치 값이 뭐냐. 그래서 이거하고 평균하고 제일 많이 써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메디안이라고 해요. 네, 중앙값을. 자, 그러면 왜 그러냐? 그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들 키가 다 170인데 2m 10에 서장훈이가 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커지잖아요. 평균이.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왜? 다 더해가지고 10명이면 10으로 나눠주잖아요. 산술 평균을 할 때. 그런데 메디안은 나열을 쭉 하면은 중간에 그 상상이 없이
아까 치면 다 170인데 2m가 있으면 이렇게 나열이 될 거예요. 그 중에 176번이 그쵸? 중앙값이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오는 값이면 우리가 알잖아요. 아, 요게 중앙값은 176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깐 지울까요? 여기 보시면 요건 메디안 중앙값이고요. 요거는 각각의 최소치, 최대치. 그쵸? 이렇게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위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 1.5배 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거고 요 3, 4분면이에요. 이걸 쿼타일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걸 IQR.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 4분면에서 이 값 170몇에서 1, 4분면 값을 빼준 겁니다. 그렇죠? 그걸 IQR이라고 해요. 나중에 우리가 기술 통계 들어가서 아니면 이상치, 결치치 제거하는 그 수업을 할 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박스 플랫은 중요하고요. 처음에 사전에 우리가 뭐 어떤 통계를 돌리기 전에 요걸 먼저 해야 돼요. 기술 통계 부분에서. 그래서 16번째 그래프 종류가 뭐가 있는지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알스토어 강의 화면을 보면서 그래프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거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여실 때 파일, 오픈 파일,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찾으시면 되죠.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쪽에 있으니까 ADSP R 페이지, 그쵸? 페이지 스타트, 그쵸? 그 다음에 소스, 그 다음에 데이터 핸들링 문자열 추출 이렇게 찾았습니다. 미리 열어놨거든요. 저는요. 항상 기억하시는 게 RStudio 열 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문자열 추출과 변형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 페이스트 함수라는 게 있어요. 페이스트 붙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자열을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넘버로 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거라요. 그쵸? 그래서 여기 value 보시면 오른쪽 화면 패널 보시면 글로벌 environment 패널 보시면 넘버라는 value 값이 있고 integer 즉 정수값으로 1부터 5까지 1, 2, 3, 4, 5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r이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요. C로 뭉쳐줘야죠. 그리고 쌍따옴표, 쌍따라고 한다고 했어요. AA, BB, CC.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문자라는 캐릭터, CHR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페이스트 함수를 쓰는 거예요. 페이스트 하고 가로 안에 자, 넘버하고 str이라는 변수 두 개를 연결해줘 라는 뜻이죠. 자, 연결된 거 보이시죠? 1, 2, 3, 4, 5, AA, BB, CC. 근데 뭐가 있어요? 이게 문자열은 AA, BB, CC인데 위에 넘버라는 변수는 1부터 5까지잖아요. 그러니까 4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AA, BB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옵션을 하나 더 줄 거예요. 자, SEP 여기서부터가 옵션이거든요, 여러분. SEP라는 거는 separate, 즉 분리해줘 라는 뜻인데 이 따옴표 끊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슬래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슬래시로 구분해줘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1하고 AA가 있는데 그 사이에 슬래시로 여러분 표현이 되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점 프레임, 그쵸? 이렇게 가로 해주시고요. x1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거긴 a, b, c, d, e를 넣어주시고 자, 가볼까요? x2라는 변수에는 f부터 j까지 변수를 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것을 x라는 변수에 넣어줘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데이터라고 나오죠. x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뭐예요? 두 개의 변수로 되어 있고 5개의 관측치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x를 딱 해주시면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1, x2라는 변수에 1, 2, 3, 4, 5 5개씩 갖고 있잖아요. a, b, c, d, f, g,
hij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어렵다 싶으시면 뭐 일일이 그쵸? 엑셀이나 이런 파일에서 만드신 다음에 CSV 파일로 만드셔도 되고 그게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좀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써서 이렇게 만들면 간단하잖아요. 양이 특히 많을 경우에는. 자, 근데 이제는 이게 아주 백미예요. 페이스트 함수를 쓰는 이유가 두 개의 컬럼을 합치고자 할 때 우리가 엑셀 같은 경우를 사용하게 되면 컬럼 합치려면 이쪽에서 그쵸? 붙여가지고 복사해서 이쪽에 삽입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는 이거 보세요. 한 줄에 끝나요. 뭐냐면 x에서 우리 달러 표시 기억나시죠? 어떠한 변수로 들어가라는 뜻이죠. x에서 x1이라는 변수에 가고 x에서 x2라는 변수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페이스트 함수를 써서 그걸 y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a부터 e까지 있었고 x1이요. x2는 f부터 j까지 있던 문자가 있었잖아요. 그 인수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AF, BG, CH, DI, EJ 이런 식으로 뭉쳐진다는 거죠. 연결돼서. 근데 이게 띄어져 있는 게 보기가 흉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 자, 페이스트를 쓰니까 붙이고요. 자, 이렇게 이 SEP가 엄청 많이 씁니다. separate가. 그쵸?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많이 쓰는데요. 여기 굳이 R뿐만 아니라 파이썬도 비슷하게 쓰는데요. SEP에 쌍따인데 아무것도 없어. 즉 비어 있는 거잖아요. 즉 그게 공백이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여기서는 보통 공백을 기준으로 뭐 해라 이런 뜻을 많이 쓰이는데 페이스트 함수의 옵션이니까 자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공백이 있는데 지금 A하고 F하고 공백이 딱 있어요. 근데 그걸 붙이다 이거예요. 즉 공백 없이 출력해줘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쵸? AF, BG, CH, DI, EJ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X에서 X1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B, C, D, E고 levels 하면서 A부터 E까지 표현이 다 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llapse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collapse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 모르겠다 그러면 페이스트 안에 옵션이잖아요. 이렇게 물음표 하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help라는 창이 뜨면서 concatenate strings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페이스트에 그리고 collapse의 뜻이 여기 나오죠? 제가 여기다 표현해 놨는데 an optional character string to separate the result 이렇게 나옵니다. 즉 뭐냐면 그 결과를 분리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옵션인데 어떠한 문자를 나타내는 거죠. 자, 문자를 기억. 이게 잘 보시면 문자가 쌍따 있는 공백인 거예요. 즉, 이거 한번 쳐볼게요. 그걸 Z로 넣어달라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됐어요? A, B, C. 아까 X에서 X1으로 변수에 접근한 게 A, B, C, D, E 하나씩, 그쵸? 변수의 원소를 따로 끊어서 공백이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지 말고 다 붙여줘. 이런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페이스트 함수니까 원래는 이게 separate하고 비슷한데 문자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중요한 표현이 substring의 약자인 sub, str 그의 함수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어떠한 문자형 벡터 x가 있고 그거를 start하고 stop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즉 어떤 문자열이 쭉 있잖아요. 그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추출하는 거예요. 문자를. 자, 보면 여기 보시면 subscript 한 다음에 우리가 날짜를 2018년 8월 8일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처음 start는 6이고 다음은 7. 그러니까 6하고 7 그 두 개의 문자를 추출해줘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이미 답은 써놨지만 0, 8. 왜? 여기서는 1부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어디예요? 여섯 번째 0이고 마지막이 어디예요? 8. 그쵸? 0, 8이 나올 거고 이제는 5번이 스타트하고 9번째니까 그쵸?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굿하고 모니라는 문자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변수 그러니까 를 AA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substring 함수를 쓸 겁니다. 자, substr에다가 AA라는 변수에서 처음 스타트는 뭐예요? 1,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러면 고가 나오겠네요. 그쵸? 각각이니까 고, mo, 모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statistics, 즉 통계죠. 거기서 세 번째 그러니까 A가 나오고 T가 나올 것 같아요. 그쵸? 한번 열어볼게요. 그쵸? AT, at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n차 함수입니다. 자, n차는 n은 딱 봐도 넘버 같다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얼마큼의 숫자. CHR이 뭐였어요? 캐릭터, 즉 문자. 문자형 x의 구성 요소 개수를 구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x라는 변수를 내가 만들 건데, 자, C로 묶어준다고 그랬어요. 벡터를 묶을 때 서울, 뉴욕, 런던, 1, 2, 5, 4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4개의 인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요거를 x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x는 4가지가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캐릭터인데 1부터 4까지 서울부터 쭉 이런 뉴욕, 런던, 1, 2, 5, 4 이렇게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4개잖아요. 그 4개인지는 이제 직관적으로 알지만 만약 데이터 프레임이 엄청난 뭐 10만 건, 100만 건 이런 자료다. 그러면 몇 개의 지금 요소가 있는지 여러분 알고 싶잖아요. 그럴 때 문자를 알고 싶을 때 n차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보여요. 5, 8, 6, 4 그쵸? 이렇게 각각 문자가 여기는 5개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8개. 여기는 6개. 런던은 이거는 4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n차 statistics는 몇 개야? 10개의 문자 STATEI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str split 함수입니다. 즉 어떤 스트링이 문자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눈다. 그쵸? 기준을 통해서 나누겠죠. 자, 이거는 str split 하고요. x, split 하는 기준이 나올 겁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나눠라. 여기서 지금 컴마 알겠죠? 컴마를 기준으로 나눠라. x라는 문자를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김하, 이호, 박후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김, 하, 리, 호 이게 하나 전체는 3개의 원소로 돼 있어요. 자, 이걸 이름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name split이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str split을 하고요. 자, 이 name에 이 3가지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준을 말해주겠습니다. split 해줘. 컴마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컨트롤 엔터 치는 거 잊지 마세요. 딱 치면 돼요. 그리고 결과를 딱 보면 자, 여기에 보시면 리스트 형식으로 나왔죠. 네임 스플릿이 김하, 이호, 박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각각의 이 리스트 형식에 1에 1이 김하 각각에 되어 있죠. 2의 리스트에 1이 리고, 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그쵸? 김하 2개의 세부 내부에 2개의 원소로 되어 있죠. 세부에. 그 다음에 똑같이 집합 형태가 그 안에 접근하라는 뜻이니까 그 중에 첫 번째 뭐겠어요? 딱 봐도 김이겠죠?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레스 네임이 뭐예요? 성만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네임 스플릿이라는 데서 요게 아까 말한 것처럼 김이라는 성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리라는 성만 나오겠죠. 세 번째는 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임 스플릿 한 것을 원소로 해서 last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last name이 김, 이, 박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name split가 있는데 똑같이 이번 두 번째니까 김하, 리호, 박후 이렇게 될 중에 두 번째에 접근하겠잖아요. 여기 보시면 name split 때 첫 번째가 김한데 첫 번째에 가로 2개 있는 거에서 첫 번째가 김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first name을 하면 하, 호, 후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처음엔 last name이 나오고 뒤에는 first name이 나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 프레임 맞는 걸 name df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쵸? last name은 김이고 first name은 하가 나오고 그 다음에 name 전체 김, 하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여러분 만들어지신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sub이라는 건 부분이라는 그 접두사잖아요. sub 함수입니다. 즉, 이 sub 함수는 가로쳐서 보면 old, new, x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그 문자형 벡터 x가 쭉 있잖아요. 그 중에 처음 나오는 old 문자를 새로 나온 new 문자로 한 번만 바꿔줄 때 이 sub 함수를 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오타가 있는데 이걸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직접 데이터에 가서 바꿔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my name is Will, what's your name?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문자열이 있어요. 그걸 Z라고 하게 되면 Z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중에 이 앞에 네임을 내가 닉네임인데 내 별명인데 그러면 네임 올드 문자 이거 네임이죠. 이거를 닉네임으로 바꿔줘. 그래서 Z에다가 집어넣어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y nickname is Will. What's your name? 이렇게 바뀐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는 전체를 다 바꿀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일이 이런 거를 이제 엑셀에서 만약 문자를 변형한다면 예를 들어서 컨트롤 F 하고 어떤 단어를 찾아서 새로운 단어로 변형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대신에 gsub이라는 이제 G가 뭐예요면요. grep이라는 건데요. grep이라는 건 글로벌 전역이라고 합니다. regular expression parser라고 그래요. parser을 분리해준다. 이렇게 분리해준다는 뜻인데요. 정규 표현식이라는 게 있어요. 정규 표현식에 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subset, 즉 뒤에 sub는 부분 집합 형태로 나타낸다 이런 뜻인데요. 결국 뭐냐면 gsub은 old, new 근데 어떤 내가 바꾸고 싶은 여기서 name이죠. name을 새로운 문자, 닉네임으로 전체 다 바꿔달라는 뜻을 쓸 때 gsub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더 많이 써요. 그래서 gsub은 name 있고요.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name하고 이게 old잖아요. name을 새로운 거 문자인 닉네임을 바꿔주고 그걸 z에 넣어줘. 이렇게 하면 my nickname is Will. What's your nickname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바뀔 때는 sub 함수를 쓰고요. 전체 새로운 내 단어로 바꾸고 싶을 땐 gsub을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음 앞에 my name is Will 자체를 뭐예요? 이제 이거 땡땡 두 개 쌍따옴표 뭐였어요? 공백이었잖아요. 즉 앞에 다 그냥 비워줘. 그리고 출력해줘. 그래서 두 개만 뒤에 뭐만 남아있어요? What's your name만 나오겠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데이터 핸들링, 문자열 추출과 변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실습도 해볼게요. R 기본 2강의 10번째죠. 데이터 핸들링, 자료형과 자료 구조 변환에 대해서 볼 거고요. 여러분 주어진 제 데이터 실습 자료에서 자 10번째 보이시죠? 데이터 핸들링, 자료형과 자료 구조 변환을 똑같이 여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직접 치셔도 되고요. 그쵸? 여러분 연습을 하실 때 좋은 게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걸 한정된 시간에 전달을 하는 게 일일이 치다 보면은 그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은 ADSP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과만 알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하고 궁극적으로는 ADP도 취득을 하시려면 R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보시고 제가 다 드리는 이유가 보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코딩 연습은 대충은 하셔야 돼요. 다 문법을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대신 어디에 어떻게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튜닝한다고 그러죠. 필요할 때 어떻게 약간 변형할지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벡터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처음에 numeric type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실수까지 표현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다음 integer라고 하면 우리 정수 뭐 1, 2, 3, 4, 5 그쵸? 이렇게 소수점이 없는 거 그거를 우리가 integer type이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 다시 찍을게요. 잠깐만 10초 있다 다시 찍을게요. 이게 지우고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네.
그냥 쭉 진행하세요. 예. 자, 2강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료에서는요, 우리 소스 가셔가지고, 기본 2강의 10번째, 데이터 핸들링, 자료형과 자료 구조 변환이라는, 그 파일을 여시면 될 것 같아요. 실습을 위해서 미리 열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데이터 다루기, 자료형과 자료 구조 변환. 자, 벡터 유형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익숙해 주셔야 돼요. 자, numeric type이라고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는 num으로 나오는데요. 뭐냐면 실수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 실수는 이제 소수점까지 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teger라는 게 정수라는 거죠. 정수는 1, 2, 3 이렇게 소수점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수 전에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 factor type이라는 게 범주형이에요. 그 중요해요. 야, 남자냐 여자냐 M, F 이렇게 male, female 그러면 이건 범주형이죠. 다음 캐릭터 타입, 캐릭터를 아시는 문자열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as 점 이렇게 나오면잖아요. 그러면은 뭐뭐로서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as가 즉 자료형을 여러분 변화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즉 as 점 다시죠. 캐릭터 이렇게 하면요.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줘 이런 겁니다. 즉 우리가 문자하고 숫자하고 같이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반환된다고 했어요? 전부 다 문자로 반환된다고 했잖아요. 같은 벡터 타입으로 놔둘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 특히 수치 데이터로 나타내야지 어떤 결과값이 나올 때 그걸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돼요. 그 문자 타입을, 데이터 타입을요. 그리고 as, dot, 그 다음에 numeric, 즉 수치형을 바꿔줘. 그리고 거의 쓸 일은 없지만 as that complex 하면요, 이게 복소수예요. 복소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실수가 나오고 뒤에 허수, 우리가 보통 i, imaginary number라고 그래서 i 이렇게 옛날에 배웠을 거예요. 뭐 3 플러스 2i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복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add that logical, logical이라는 게 이제 불리언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true냐, false냐, 그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 구조는 어떻게 변환하는지 볼게요. 자, 자료 구조라고 그러면 우리 배운 게 뭐죠? 벡터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로 나오는 게 있고, 매트릭스, 그죠? 행렬로 나오는 게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데이터 프레임, 그죠? 그 다음에 팩터는 범주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료 구조를 바꿔줘라는 명령어를 as dot 명령어를 써서 앞에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0에서부터 5까지. 우리 이게 잘 모르면 0에서부터 코딩을 쳐보면 되죠. 0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딱 치면 어떻게 해요? 0부터 5까지. 6개의 원소가 발생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x라는 변수에 넣어줘. 그리고 x를 출력하면 동일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str이라는 걸 많이 쓰면 어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구조를 몰라.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다운받거나, 그쵸? 우리가 기존에 어떤 데이터를 불러일러, 파일 리드 배웠죠? 불러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여러 가지 확인해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빅데이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기상청 데이터나 뭐 이렇게 그러면 다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엑셀에서 내려다 보면 왜 10만 건 막 이러니까요. 그럴 때 전체적으로 내가 데이터 구조를 한 번에 보고 싶어. 그래야지 어떻게 내가 이걸 다룰 수 있는지, 필요하다면 이걸 자료형을 변환을 시켜야 되는지, 이럴 때 가장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 str이라는 함수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데이터 구조나 데이터 타입이 자료형이죠. 아니면 변수명을 여러분이 하거나 관찰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료를 만약 읽었다. 그러면 str 함수를 쓰라고 제가 말합니다. 자, str을 딱 넣었더니 뭐가 나와요? 인티저의 값입니다. 그렇죠? 정수값이고 0에서부터 5까지 있어.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캐릭터 문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as dot 쓰고 캐릭터. 그래서 그거를 다시 x에 덮어 씌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봤더니 바뀌었죠. 0, 1, 2, 3, 4, 5인데 쌍따가 있어서 문자로 바뀐 겁니다. 전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뉴메릭, 그렇죠? 실수까지 표현해줘. 그러면
0, 1, 2, 3, 4, 5로 돌아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정수가 아니라 넘버, 그쵸? 뉴메릭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컴플렉스 하면 아까 복소수였죠. 복소수로 나타내죠. 그러면 0 플러스 0i, 1 플러스 왜? 뒤에 아직 허수가 없으니까 다 0i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컴플렉스의 약자인 CPNX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as 더블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건 실수를 표현할 때 쓰는데 거의 쓰진 않습니다. 그냥 더블, 다 넘버랑 같은 거예요. 자, 뉴메릭 숫자로 나타냅니다. 자, true와 false, 그쵸? 그럴 때 0이라고 나오면 그거는 false고요. 0 제한 다 true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as 캐릭터 하면 0부터 지금 5까지 숫자가 있잖아요. x로 놓고 보면 0부터 5까지 돼 있고 인티저로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대신 우리가 불리언 숫자인 true, false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해요? as logical x를 x로 집어넣고 x로 뽑아줘. 자, 어떻게 됐어요? 앞에 0이고 나머지는 다 숫자값이 있으니까 true로 반환하고 있죠. 지금 그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는 자료 구조를 변환해 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다 그랬죠? 벡터 있고, 리스트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데이터 프레임 있고, 그렇죠? 팩터, 즉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0에서 5까지 있는 걸 우리가 x라는 변수에 넣었고요. 자, 그냥 여기서는 인티저라고 지금 밸류 값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패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구조를 봤더니 인티저로 돼 있대요. 자,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려고 하고 있어요. as 써야겠죠. as 데이터 프레임. 그쵸? 그걸 x로 넣었으면 자, 어떻게 해요? 속성 값에 있는 걸 열로 나타내니까 6가지가 지금 있고요. 변수가 그 안에 x는 0부터 5까지의 값을 갖고 있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나타냈고 이걸 str, 스트럭처, 즉 구조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표이 나오죠?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변수가 하나니까 달러 표시 있고 x는 인티저고 0부터 5까지 있다. 즉 한 개의 변수 중에 6개의 관측값이 있다. 옵저베이션의 약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리스트로 변환하고 싶으면 as list를 쓰면 되겠죠. 이걸 써서 x값을 나타내면 리스트, 즉 x하고 변수마다 리스트는 딱딱 구분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달러 표시 나오고 구조가 리스트 오브 하나짜리 리스트인데 x라는 변수가 있고 그건 인티저, 즉 정수값이야.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제는 매트릭스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써야겠어요? as 매트릭스를 써야겠죠. 자, 그러면 동일하게 0부터 5까지의 값을 x라는 변수에 나타내고요. 이걸 as 매트릭스 그리고 x를 해주고 그 x 값으로 넣어주면 자, 이제 뭐예요? 매트릭스는 행과 0으로 되어 있으니까 1 같이 이쪽에 레코드 값은 1,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내서 6개가 나타냈고 자, 여기는 1열, 한 개짜리 열로 0부터 5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트리스 행렬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6행의 1열이 5값입니다. 값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str하고 x를 놓으면 인티저 값이고 1부터 6까지 있고 1열로 행과 열로 돼 있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나타내냐? 우리가 혈액형, 그쵸? 자, 그 값이 a부터 쭉 가서 b까지 우리가 인수를 입력을 했어요. 그렇게 입력한 걸 블러드 타입을 딱 치니까 다 문자열로 일단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문자열로 나와 있는, 즉 여기 캐릭터라고 CHR로 표현되어 있죠. 지금 글로벌 인바이러 패널 보시면 이거를 뭐예요? 팩터, 즉 범주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요? 지금 4가지 범주로 나타내고 있어요. 똑같이 문자열인데 이 팩터로 바꾼 다음에 블러드 타입을 하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ABC 또는 한글일 경우는 가나다 순, 그쵸? 그렇게 나타내는데 레블스가 4개로 나왔죠. A, B, B, O 이렇게 4가지 혈액형이 있다고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는 벡터 값으로 나타낼게요. 그럴 때 C, 그쵸? 함수를 써서 M하고 F라는 원소를 젠더에 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그 젠더를 했더니 그대로 나오고 이제 이거를 팩터 값으로, 즉 범주형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팩터 젠더는 젠더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레벨이 ABCD부터 나오기 때문에 F, M 2개의 레벨, 즉 범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되고요. 우리가 N 레벨스 하면요.
그 number of levels잖아요. 그러니까 float 타입은 4개가 있었던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고 젠더는 2개가 있었던 것이 지금 나오죠. 자, 이제는 다음 넘어가서 MF 이렇게 원소값이 있는데요. 그걸 x로 집어넣고 그걸 팩터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x값을 치면 MMF인데 레벨이 두 가지로 F하고 M으로 나타내주고요. 이 strx를 하면 팩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이게 두 개의 레벨이 되어 있고 F하고 M이 있고 그 각각의 값들이 나타내 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as.integer, 인티저 값으로 변형을 해줘. 이 x값을 팩터 값으로 되어 있는 걸 그러면 다시 22112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티저 값으로 여러분들이 str 하면 구조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팩터로 만들어주면 그렇죠? as factor 해주고 그걸 x값으로 집어넣은 대입한 변수에 x를 다시 str로 하면 팩터 값을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날짜 형식 및 변환. 자, 예전에는 이게 좀 헷갈리라고, 이 기능 물어볼 때, 기초 물어볼 때 시험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실무에서는 나중에 그냥 분석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쓰이는데, 실무에 이제 같이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플랫폼 구축하거나 어떤 프로젝트 할 때는 이 데이터를 딱 어떤 기준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다 일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규칙을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던 게 as date가 시험에 좀 나왔었고 뒤에 포맷 맞추는 거, 형태를 딱 날짜 형식을 딱 이렇게 형태를 다 표준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실무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봐두실 필요는 있으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문자를 날짜, 데이트 타입으로 변환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2020년인데 여기서는 지금 하이픈으로 01, 01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1년 차이를 했네요. 2021년 1월 1일. 그렇죠? 원래 좀 지저분한 그런 걸 하는데 제가 계산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좀 변형해 놨습니다. 그래서 C로 묶어야겠죠. 이거 다 문자 각각의 원소니까. 그래서 그거를 as.date 기억나시죠? as는 어떤 형태로 바꿀 때 as 쓰잖아요. 그거를 x라는 변수 대입 연산자로 써서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 x가 뭐로 바뀌었어요? 데이트인데 두 가지다. 1부터 2까지. 이렇게 나오고 지금 글로벌 인바이러먼트에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고 지금 x값을 출력했더니 뭐예요? 두 개 원소 2020년 1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이걸 type of라고 해요. 왜냐면 타입이 뭐냐 x의 그 코드예요. 그냥 double이라고 돼 있죠. double이라는 건요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두 번째 원소에 접근한 거죠. x의 두 번째 원소에서 2021년 1월 1일이겠죠. x 첫 번째 원소를 빼면 이게 가능해요. 이게 앞에가 지금 뭐예요? 이게 더블 형태. 그렇죠? 정확하게 보면 플로트랑 같이 쓰긴 한데요. 실수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일자기 때문에 결과 봐요. time difference of 366 days. 즉 365일의 시간차입니다. 라고 영어로 반환이 딱 되잖아요. 그쵸? 366일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 차이 계산할 때 이게 하죠.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D-Date 하는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요 코드예요. 지금 우리 몇 개 했죠? 이거 sysdate라고 지금 제가 보이잖아요. 시스템의 데이트예요. 그럼 지금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거든요. 현재 날짜를 반환합니다. 이거 지금 못하네요. 현재 날짜 반환. 그쵸? 이렇게 칠게요. 현재 날짜 반환해요. 그러면 뭐냐면, 현재 날짜에서 내가 목표하는 걸 input이라는 코드로 입력하면, date 설정하면은 그냥 반환해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도. 지금 코드 몇 개 썼어요? 이거 하면 4줄이에요. 그쵸? 4줄. 그쵸?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일이 윤달까지 있으면 머리 아플 거예요. 막 계산해야죠. 그렇죠? 자, 날짜 변환입니다. 이거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하나 코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뭐냐면 포맷 해주겠다. 포맷 해준다. 어떻게? 형태를 지금 형태가 sysdate 한번 보세요.
뭐냐면 연, 월, 일로 컴퓨터는 지금 이렇게 디폴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이거 날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날짜가 2020년 3월 1일이라는 게 밝혀져 버렸네요. 이게 그렇죠? 이게 나와요. 2020년 딱 03, 0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포맷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이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고 싶어요. 뭐냐면 month, date, 약간 미국식처럼 2월과 뒤에 나오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맷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퍼센트 쓰고 m 쓰고 이제 뭐냐면 하이픈이 아니라 형태를 이렇게 슬래시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만 month나 date나 y는 다 그냥 소문자 m, d, y를 쓰시면 되고요. 퍼센트를 하시고 꼭 잊지 마세요. 하나하나를 다 문자로 보기 때문에 쌍딱 해서 포맷합니다. 그래서 포맷해서 이걸 딱 반환하면 어떻게 해요? 03/01/20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면 형태가 다 같아야지. 그렇죠? 우리가 회사가 만약 다국적 기업이야. 그러면은 형태가 저쪽에서는 이거 쓰고 이쪽에서는 이거 쓰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를 맡아줄 때 그래야지 비교가 되고 날짜 계산도 되니까 그렇게 좋습니다. 자, 이제 날짜에서요. 내가 일부를 추출해요. 자, 이게 별거 아니겠지만 요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런 D-Date나 아니면 어떤 것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쵸? 우리 가장 바보같이 공부계획생은 매일 월요일부터 7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거 보면 하루에 매 시간 2시간씩 인간이 그건 계획일 뿐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일주일에서 내가 일주일에 한 3일은 해야겠네? 이런 식의 그런 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대신 집중과 선택과 집중해서 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예전에는 종이로 달력에다가 일일이 다 동그라미 치고 이거 하는데 1시간 걸려. 근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 3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뭐예요? 내가 as that date 하고요. 2020년 1월 1일부터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1월 1일 되면은 3개. 그래서 12월 31일까지. and 그쵸? 거기 start는 뭐야? as date 2020 01 하고 end는 as date 2020 11월 31일 이렇게 변수를 스타트하고 end 해줘요. 그쵸? 자, 여러분 이거 할 때 컨트롤 엔터 아시죠? 그래야지 출력이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 배운 거 있어요. 뭐예요? sequence, seq 함수. 자, 이게 연속하게 어떻게 나타내냐? 수요일 있잖아요. from은 start, to는 from A to B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거예요. end는 뭐예요? 끝날 때. 여기까지 연속으로 하는데 by 1이면 매일 하는 거고 지금 이게 보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가. 요거 살짝 변형해 볼까요? 요거를 내가 이틀 걸려서 한 번씩 할 거야. 3일 걸려서 운동할 거야. 이런 것들 계획 세울 때 이거 봐봐요. 시퀀스 하면 내가 일해야 될 날짜들이 쭉 아름답게 다 나와주죠. 이렇게 다 벡터 형태로 나와줘요. 2012 1월이면 뭐예요? 3일 건너뛰어서 by라는 옵션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by 하면 3을 하면 3일씩 건너뛰어가지고 내가 언제 운동을 해야지 아니면 내가 언제 공부를 해야지 이게 나오죠. 그거 이거 보고 그냥 동그라미 치면 되죠. 이해되시죠? 이거 만약 내가 매일 공부해야 돼. 1이야. 그러면 치면은 칠 필요도 없죠. 근데 그냥 공부 매월 몇 시간 이렇게 하면 되고 운동이다. 3일에 그죠? 한 번씩 할 거다. 이거 보고 운동 색깔 표시하면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볼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응용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냥 코드 하면은 내가 왜 앉아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가르쳐 보면.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한번 해보면 그래서 제일 빨리 느는 게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예요. 이것도 ADSP를 따야 돼. 결과값 해석해야 돼. 그냥 외우면 시험과 동시에 없어져요. 그렇지만 이걸 하면서 돌려보시면 그리고 이걸 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 나중에 이 코드를 갖고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지 생각하시고 해보시잖아요. 언젠가 자격증도 따실 거고 이거 갖고 활용도 가능하실 겁니다. 일단 날짜 형식 변환 15번째 실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데이터 다루기 이번에 16번째 그래프 종류입니다. 데이터 다루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실습인데요. 자, 보시면은 그래픽 기능 볼게요. 우리
어차피 이게 통계 쪽에서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한번 쭉 편하게 들어보시고 이렇게 코드 갖고 계시다가 이제 자세한 거는 우리가 실제 통계 수업 들어가면 기초 통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다시 삼촌도 또 나올 거예요. 자, 스캐터 플롯이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점으로 나타내는 x, y 축으로 두 변수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를 제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C로 뭐 1부터 쭉 그리고 age도 C 함수를 이용해서 쭉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입력하는 거예요. 일일이. 그 다음에 weight는 쭉 30부터 자 이렇게 다 입력 값이 넣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D80라는 그쵸? 할 건데 뭐냐면 우리가 이거 각각의 그룹하고 다 입력을 하면 10값으로 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1부터 쭉 그쵸? age도 12살부터 19살까지 쭉 있는 거죠. 결국 weight는 이제 몸무게니까 킬로그램이라 하면 30kg부터 40kg까지 10값으로 소수값이 쭉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컬럼을 이걸 내가 묶고 싶어요. 그럴 때 컬럼을 묶는다, 열을 묶는다, cbind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 cbind하고 아까 이제 변수 값이 이제 여기 써 있잖아요. 그룹, age, weight 이 세 개를 씁니다. 컴마를. 그래서 그걸 DAT라는 변수에 넣어요. 그리고 DAT를 반환하면 지금 행과 열이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그 다음에 그룹 age, weight에 1, 12, 30 이런 식으로 쭉 값이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자, 뭐 아니면은 뭐 여러분 다 배우게 edge data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바꿔도 돼요. 자, 이제는 플롯이라는 함수를 쓰면 삼존도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x 값에는 age고요, y에는 weight를 넣을 거예요. 즉 뭐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weight 몸무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삼존도를 딱 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많이 퍼져 있지만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이. 여러분 제가 기억나시다시피 이 그림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플랫 이제 그림이 떴잖아요. 엑스포트 누르고 이거를 save as image 하면 이미지로 뜨고 save as pdf 하면 pdf 파일로 바뀌어주고 여러분이 폴더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한번 보여줘서 넘어갈게요. 자, 플롯이 있어요. 그 다음 x, y 안 넣고 x, y 이렇게 두 개니까 이렇게 하셔도 동일합니다. 또는 어떻게 하냐? 플롯 함수 쓰고요. 포뮬라라고 쓰고 weight는 처음에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파일 리드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임포트해서 분석을 할 때 그때 종속 변수 즉 y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결과를 먼저 씁니다. weight를 먼저 쓰는 걸 보시고 물결 표시 a 그러면 종속 변수 즉 결과 변수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런갑다. 결국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러면 이게 원인 중에 하나 저건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y 값이 weight고 물결 표시 age 그렇죠? 종속 변수를 먼저 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컴마하고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어준 DAT라는 그 데이터를 쓸게. 그래서 플롯을 만들어줘.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똑같은 거 그림인데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변형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 잘 이해만 하시면 나중에 저도 그래요. 이거 누가 다 외우고 치면 좋은데 그냥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구글링 한다고 그러죠. 거기서 in R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게 나오기도 하지만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코드 갖고 있으면 복사해서 붙여서 쓰면 됩니다. 자, 보면 포뮬라는 weight에서 물결 표시 age고요. 컴마 데이터는 DAT 여긴 다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고서나 뭔가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범례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제목도 해야 되고 X축, Y축하고 또 그림도 좀 바꾸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메인이라는 거는 앞에 이 제목, 이 플롯의 어떤 제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은 제가 스캐터 플롯이라고 해놓고요. X랩이라는 건요. 레이블, 명령하다는 뜻이잖아요. 표, 즉 X축 이름을 내가 지어줘야 거예요. age라고 할 거고 Y랩은 뭐예요? weight. 근데 그냥이 아니라 average 값을 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집어넣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쭉 해봤더니 어떻게 해요? 자, 제목이 아까 플롯하고 틀리죠? 여기에 스캐터 플롯이라고 표 위에
제목이 나왔고요. 여기 y 값도 average라고 아까 바꿔준 값이 뜨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x축, y축 이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x의 레이블, y의 레이블. 알았죠? 자, 근데 이제는 여기 다 똑같고 컬러를 바꿔주고 싶어요. 그때 col은 하고 C는 이것도 색깔이 레드하고 블루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룹에 대해서 그렇죠? 그룹별로 이 코드가 뭐냐면요. 레드와 블루인데 그룹으로 나눠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그룹으로 이게 그룹별로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 그렇죠? 레드, 블루로 만들어 준 걸 보이죠?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룹별로 지금 색깔로 구분이 되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자, 3돈도 행렬 기억나시나요? 이론 시간에 잠깐 설명했는데 pairs, 즉 짝을 이룬다 이거죠. 뭐냐면 이 3전도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우리는 x, y를 지정을 다 해가지고 변수를 보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보통 이 pairs를 먼저 씁니다. 그래가지고 쫙 봐서 3전도를 쫙 보면은 이게 상관관계가 보이거든요. 뭐가 어떤 게 x축이 증가하는데 y축이 감소하고 어떤 x축은 증가하는데 y축이 증가하네? 그런 걸 좀 알죠. 그런 다음에 자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여기 약간 연관성이 있어 보이네? 그것만 다시 갖고 와서 플러스를 개별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pairs 함수를 많이 써요. 그리고 pairs 이거는 말 문제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하게 우리가 기초통계 갈 때 왜 지금 말해봤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그때 가서는 또 듣게 되는 경우니까 지금은 편하게 pairs DAT 한번 볼게요. 오호, 뭐야? 3개 그룹으로 그룹 age, weight 이렇게 지금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전체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age하고 weight하고는 관계가 있어 보이죠. 각각 이거를 축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통계 시간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히스토그램 기억나시죠? 막대 그래프 그냥 바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 코드 넣으시면. 근데 실제로는 구분되어 있는 분류 문제에 있을 때는 바 막대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은 저 연속형 변수 데이터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정규 분포도 그렇지만 나중에 통계할 때 밀도거든요. 그걸 우리가 끊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트가 182 그죠? 높이죠, 키죠. 근데 여기 175까지 있어요. 이걸 하이트로 넣고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면 HIST 함수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다시피 서로 히스토그램 특징은 막대 그래프에서 다른 건 이 공간이 그죠?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히스토그램 오버 하이트라고 지금 제목이 지정을 안 했지만 그냥 뜨고요. 왜 하이트라는 걸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y값 보세요. 모르네요. y값 우리가 지정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빈도수예요. 그렇죠? 빈도수, 프리퀀시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가 140부터 190까지의 키를 나타내는 분포를 x축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번 나타났냐, 두 번 나타났냐, 세 번 나타났냐, 네 번 나타났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박스 플롯 기억나시죠? 박스 플롯은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상치를 빼고 내 데이터가 어디에 몰려 있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가장 있는 부분을 메디안이라고 합니다. 중앙값. 왜냐면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평균을 내잖아요. 평균을 하다 보면은 이상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소인국이에요. 다 키가 110, 150이에요. 근데 우리 2m 몇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2m 50이라고 가정하죠. 우리 2m 50에 농구 선수 서장 누구씨가 딱 와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산술 평균 해가지고 갑자기 10으로 딱 나눠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키가 160, 170으로 뛰어버려요. 그게 평균의 오류거든요. 그렇죠? 평균은 많은 정보를 나타냅니다. 전 집단의 어떤 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이상치에 민감해요. 근데 그걸 빼는 게 메디안이 왜? 10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가장 중간에 있는 애. 그게 중앙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좀 그런갑다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상치 바깥이 여기 뒤에 있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1사분면과 4분면을 나타내는 게 이 안에 있어요. 즉 뭐냐면 데이터의 50%가
이 박스 안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100에서 이상치도 있을 수 있고 좀 편차가 심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이 여기에 밑에가 최소고 최대점이거든요. 아, 최소 값이 이게 있고 최대값은 여기까지 있는데 전체 데이터의 50%는 이쪽에 몰려 있고 메디안 값은 중앙 값은 이쪽이네. 이걸 한눈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박스 플롯은 어떻게 보면 EDA 나중에 배우겠지만 탐색적 자력,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볼 수 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삼전도, 그 다음에 뭐 히스토그램도 그렇지만 박스 플롯 이것으로 시각화를 해서 아, 데이터가 대충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구나. 이상치도 보이네. 그러면은 그거를 제거할까 나중에 고민해요. 제거하고 빼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평균치를 넣어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게 그겁니다. 그냥 이상치의 영향을 안 받게 하던가 이런 식으로 방법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을 나중에 통계 시간에 가면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다루기 재밌었나요?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다루기 그래프 종류에 대한 실습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